정치는 만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민심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야 만만. 네, 오늘 저희가 새롭게 좀 소개시켜드릴 분 계십니다. 예. 네, 신주호 부대변인이 개인 사정으로 7월 한 달 좀 자리 비우게 됐는데 네. 대신해서 누가 오셨죠? 이분과 함께합니다. 근데 저는 이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분을 우리 김민주 부대변인님이 그럴까요? 추천해 주셨어요. 상대당에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뭔가 약간 보기가 좋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야 뭐 합치 뭐 이런 좋은 그림이 좀 보여주셔요. 네, 신주호 부대변인을 대신해서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위원장이십니다.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이셨던 홍형선 위원장님 한 달 동안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야 만만 청취자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홍영선입니다. 예. 저는 뭐 소개받은 대로 공무원 늘공으로 한 30년 했고 예. 그 퇴직하고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보기 좋게 편차 많이 해서 떨어진 현장 정치 예. 지금 하고 있고 또 예. 당협위원장 하면서 다음 회기를 노리고 있는 홍영선입니다. 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특별히 뭐 이렇게 저에게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김민주 부대변인님도 네. 인사 드리셔야죠. 그렇죠. 예. 우리 먼저 소개를 안 했구나. 예,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민주당은 김민주, 네. 예, 김민주 부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홍영선 차장님은 워낙 그 국회에서 여야 상관없이 이제 공무원 생활 하실 때 굉장히 성공적인 분이셨어요. 예, 평판도 좋으셨고 그래서 예산이나 국회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손꼽히는 한 분이시고요. 예. 예, 늘공이셨다가 한 번에 또 당선되면 네. 실패가 없는 인생이 되잖아요. 아니 차관까지 하다가 바로 당선되면 그게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으시니까 국민의 이 어려움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요번에 잘 떨어지셨다. 예, 다음에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친하신가 봅니다. 예. 이렇게 앞으로 한 달 아주, 동안은 예, 화기애애한 예. 네, 화기애애한 건 여기까지일 것 예. 같아. 그죠? 아이고 네. 지켜보시죠. 예. 야야만만 오늘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일단은 요 문제를 예. 먼저 안 짚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 시끄러워요. 예. 지금 계속 단상에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필리버스터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국회 어렵게 22대 국회가 그 열리긴 열렸는데 국회 파행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국회 상황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민주 부대변인한테 좀 여쭤볼까요? 그럴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럴까요? 연장선 예. 홍영선 위원장님. 네네네. 예. 예, 뭐 생소한 모습은 아닌데요. 예. 뭐 늘 국회 생활하면서 봐왔던 모습이지만 22대 국회 벽두부터 이렇게 여야가 날선 공방 또 뭐 대립의 방향이 너무 평행적이어 갖고 서로 화해 손짓조차 없어요. 이 정도 심했던 적은 제가 본 기억 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 제가 현장에 가면은 늘 듣는 얘기가 우리 지역구민들이 싸우지 좀 마라. 예. 좀 민생 좀 생각하라. 예. 그런 시각에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좀 국회에 몸담고 지금 정치 현장 정치에 몸담고 있는 하나의 정당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조금 송구스럽고 예. 또 무안스럽다 이런 표현을 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생산적인 해결이 꼭 네. 이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국민의힘 대표로 우리 여야만만 나오셨는데 네. 지금 국회 파행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국민의힘 정당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민주당이 원인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이 정당인으로서 있는 거고요. 네. 이번 사태는 특히 네. 민주당이 원인이 크지 않았나. 이 법독주 폭주 기간차에 예. 그 원인이 상당 부분 제공하지 않았나. 네. 네, 말씀을 조곤조곤 해주시는데 네, 그냥 할 내용은 말은 셉니다. 예. 김민주 부대변인님. 사실 의미 없는 시간 끌기 그리고 일부러 시간 끌기 위한 그 의사 진행 방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어제 시작된 게 엊그저께죠. 첫날 7월 2일 날 이제 처음 본회의 대정부 질의 할 때 예. 김병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그 단상까지 쫓아와 갖고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국회를 파행시킨 거는 국회 본회의를 파행시킨 거는 굉장히 시간 끌기용이었다 예. 보고요. 그다음에 뭐 어제 오늘까지도 하고 오늘 아마 3시에 정도까지 하고 4시에 이제 그 해병대원 특검을 예. 또 표결하게 되는데 해병대원 특검법 자체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법안이고 반드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인데 예. 이걸 억지로 이제 시간 끌기를 하면서 또 진지하지도 못한 태도로 모 최고위원 당선이 유력한 분께서는 뭐 셀카 놀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필리버 그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예. 과정에서 그리고 또 조는 분이 그렇게 많았다고. 이게 지금 사진도 보고 있는데 예. 저희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그래서 예. 이거 좀 진지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것들을 하는 게 예.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올바른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좀 아까 김민주 부대변인님이 그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갔다라는 표현, 그 약간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한미일 동맹을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면서 이 우리가 어떻게 일본과 동맹이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 이 발언이 어떻게 보면 이 국회 파행의 어떤 좀 원동력으로 좀 작용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이준석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정신 나간 표현은 뭐 관용적인 표현이다. 뭐 큰 의미 없다 이렇게 보는데. 뭐 더한 표현도 가능한 부분이죠.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하나도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우기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범에 대한 반성조차 하지 않는 나라와 동맹이란 표현을 쓴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고 진짜 미자가 들어가는 발언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정신 나간 표현으로 그걸 항의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를 시간 끌기 위해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금요일날 원래 국회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예. 그 전까지 어찌됐든 간에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국민의힘이 이걸 핑계로 국회를 파행시킨 거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외교적인 관점에서 또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안보의 문제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예. 부분이고 지금 진영에 있어서는 북미, 북중미, 한미일 이런 과정에서 나온 단어상의 문제입니다. 한데 이 지금 본회의 단상에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보는 가운데 이런 거를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이런 표현은 아무래도 우리가 정상적인 단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이 예.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이게 뭐 지금의 민주당이 의석수 175석, 192석 갖고서 예. 폭주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 소수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그것도 예.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필리버스터 하면 예. 그래서 왜 하는 거예요? 원하는 바를 얻기는 없나요? 그거 좀 궁금해요. 필리버스터는 기본적으로 소수파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네네. 이거는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의 부당성을 국민들이 알릴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고 결국 이 시간이 이 제한된 시간이 기한된 시간이 지나면은 다수당에 의해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건 속기록에 남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설사 그 앞에서 단상에서 졸고 했더라도 예. 그것은 방송이 촬영돼 국민이 지켜볼 수 있고 네. 또 속기록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시간 끌기 아니 하루 이틀 지났다고 해서 이 문제가 최상병 문제가 뭐 특검 문제가 어디 갑니까? 아닙니다. 국민들도 이 부당성에 대해서 왜 여당이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의 접촉면을 마지막 수단이다. 넓히려고는 마지막 수단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표현의 방법이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청원 13일 만에 이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예, 이게 100만 명이 의미가 있는 숫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저는 국민 한 명도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가라는 거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인권과 그리고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데 불구하고 이게 얼마 되지 않은 13일인가요? 13일 만에 지금 100만 명이 넘었단 말이죠. 예. 이거는
국민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폭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접속 지연 사태라고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버 증설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예. 국회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발 저 국민의 목소리를 무섭게 그리고 무겁게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홍영석 위원장님, 이 예. 대통령실이나 뭐 여당 쪽에서는 이 국민청원 이 100만 명 넘은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거는 뭐 심각하게 제가 느끼십니까? 뭐 이게 사실은 뭐 조금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원 대상에 우리 탄핵이 포함될 수 있느냐, 이 지금 청원은 국회법상의 청원은 청원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원법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청원 사항에 대해서는 구제, 국민 피해 구제나 어떤 법령 재개정 예, 예. 그런 그리고 공무원 징계 이런 내용들이 기타 그 밖에 청원 기간에 속하는 사항 해서 탄핵 예. 사항을 청원 사항 기타 청원 기간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고서 그렇게 지금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탄핵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능이 정지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기능이 정지되고 장관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수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헌법 65조에서 엄격하게 발의 예. 절차와 의결 절차를 두고 있는데 결국은 이 탄핵 청원이 예. 탄핵으로 연결되는 탄핵 발의역은 제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정치 공세용이다. 이게 탄핵 발의하고 연결돼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이 시나리오에는 이게 탄핵 소추안 발의 요구하고 등가적으로 평가하셨는데 그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전혀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론 호도 이런 용도로 이게 만들어졌다. 또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발의한 사람은 이제 이미 환경에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분이 맞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예.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 네. 저 말씀 김민재 부대변인님.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예, 계속 저 시작점이 뭐 어떤 인물이다. 그래서 이거는 또 그 어떤 그 조직된 음모다. 예. 그러니까 한결같아요. 대통령실과 대통령님께서는. 아니, 이것도 조작된 걸로 보는 거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네. 이거 중간에 끊어서 네. 미안한데 홍영석 위원장님. 예, 이거는 제가 의견을 낸 거지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본다는 얘기를 아닙니다. 예, 예. 아니, 개인적인 아니, 의견이었다. 얼마 전에 저 김진표 의장 자서전에서 대통령님 그랬다면서요. 모든 게 그 음모 세력이 조작한 거다.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보수 언론과 대통령실 분위기도 그래요. 이거 청원을 시작한 사람이 뭐 국가보안법 위반자이기 때문에 음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그만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계속 끊임없이. 뭐 그건 근데 역시 제가 예. 홍영석 위원장님께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예? 촛불행동 공동대표 권호혁 씨는 예. 그 환경에서 나온 기사 내용이고요. 시작이 그렇다 쳐도 이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호도하는 거다라고. 홍 위원장님, 이게 인증 절차도 되게 좀 복잡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인증 절차. 예, 예. 청원을 청원을 넣는 하려면 인증 절차가 그냥 뭐 저희들이 클릭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그렇죠. 수정을 하기 본인이 위해서 인증이 돼야 되죠. 그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이거를 그 의지가 있는 분들만 좀 많이 왔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100만 명 이 숫자가 엄청난 숫자죠. 우리 5천만 중에 50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고 앞으로 또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더 늘어날지도 모르고. 예. 하지만 이 문제가 탄핵이라는 이 정국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이미 민주당에서 계속 해오고 있고 국민들도 이게 왜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려고 하는지 왜 이 물을 지피는지 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뭐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게 하는 수단 예. 이 빨리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켜서
대통령 선거를 빨리 하려는 수단.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하려는 수단. 이런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분들의 확장성이 이분들의 중도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런 동의에 동원되는 그런 부분이 없고 저는 생각에 지금 민주당 책임당원이 250만 맞죠? 250만 정도 되죠. 책임당원만 250만입니다. 이 민주당 팬덤 지지층의 결집이 된다 그러면 예. 100만이라는 숫자는 빨리 올 수 있는 거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과연 점증적으로 이 동의자 수가 늘어날 것인가 하는 예. 부분에 따라서 조금 더 이 평가가 달리 볼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그런 저희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팬덤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동의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우리가 주도한 거 아니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민주 부대변인님. 그러니까 참 답답하고 좀 한심스럽다. 뭐냐면은 참 저희 당 일반 당원이 200만 명이고요. 권리당원이라고 해서 이제 당비를 내는 분들은 한 12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런 거죠. 이것도 우리 당이 적대 세력이 음모를 꾸몄고 또 반대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20%도 우리가 또 음모적으로 조작한 거다.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이거의 핵심은 경제가 실패하고 민생이 파탄이고 남북한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지는 이런 복합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이란 이름으로 자기 일반 국민한테는 공정을 강요하고 자기 가족과 자신한테는 그렇지 못한 대통령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이미 총선을 통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에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변하지 않은 거에 대한 폭발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국민적 분노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걸 계속 뭐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한 거다. 뭐 당 국정 지지율도 여론조사 기관이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저는 빨리 예.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기조를 변화하고 국민의 민심을 뜨겁게 무겁게 진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저 안 이거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나라가 민심 불안해요. 얘기하시는데 최근에 정당 지지율은 사실 민주당보다 국힘이 조금 앞선 결과도 있거든요. 이걸 끊임없이 제가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잘해서 총선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심에 따라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해병대원 특검도 강행하는 거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원 구성도 한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총선 승리가 된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오만과 독서에 대한 심판이었거든요. 비슷한 예로 지금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잖아요. 예. 내 후보 중에 비교적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 한동훈 후보의 1등은 그럼 뭘로 설명할 거냐. 8분 만에 후원금 1억 5천원 거친 거는 뭐로 생각하냐. 이거는 단순히 진보 민주당 지지층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층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목소리들이 그리고 뭉치는 힘들이 매우 강력해지고 있다. 필요하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윤석 위원장님. 중대한 착각이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착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몰고 갈 수는 있어도 국정 지지와 탄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그런 논리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때는 10%대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를 2번, 3번 더 했어야죠. 네. 국정 지지도는 타당성의 영역입니다. 이거 정책에 마음에 안 든다. 정책이 민생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네네.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혐의로 국정을 정지하면서까지 발의하는 탄핵제도와는 별개의 문제다. 네. 이거를 민주당은 지금 국정 지지도가 낮아진 그런 기아를 빌미 삼아서 탄핵을 유도해서 자기의 어떤 이 당대표의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 이 의도가 너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까 국민이 심판해서 총선에서 152석 받았다고 했는데
예. 심판에서 한번 받은 거 갖고 탄핵으로 연결된다는 거 이거 일사부재리 아닙니까? 이거 진짜 어떤가요? 탄핵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 엄중한 제도에 대해서 지금 2년 동안 13번이나 발의했습니다. 검사를 9명 발의했습니다. 예. 이 지금 탄핵이라는 이 엄중한 제도를 우리 민주당은 너무 자기 수단적 의미로 활용하고 네.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도 조금 많은 각성이 필요할 것 같다. 김민주 이런 부대변인님,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법사위에 회부되면 청원 심사 소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올라가잖아요. 그 이런 거죠. 검사 탄핵 어제 예. 예. 됐고 뭐 이것도 비슷하지만 다시 법사위에서 이 부분은 청원이기 때문에 청원 소위에서 예. 다뤄지고요. 마찬가지로 검사 탄핵도 바로 이제 올라가는 게 헌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다시 이번 건은 법사위로 돌리지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법사위에서 아까 말씀하신 충분히 법률적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대통령을 국민이 뭐 끌어내리는 불행한 역사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은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권 초기부터 여야 협치하자, 여야 영수회담하자. 예. 그럴 때마다 독선과 오만으로 그걸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저는 이 모든 걸 해결할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빨리 해병대원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시길. 제일 안전한 뭐 맨날 민주당 탄핵시키려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떨 필요 없어요. 국민적 지지도만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하실 말씀 많으실 것 예, 같은데 예. 일단 3부는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3부 지나서 저희가 4부에 또 계속해서 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신주호 부대변인 대신해서 우리 홍영선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부대변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4부에 다시 올게요. 아이브 해야. 네, 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31분 향해서 가고 있고요. 목요일 3부, 4부 여야만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홍영선 위원장님이 우리 벌써 주제 다 끝났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기회 드릴게요. 알려줄 이야기가 있다. 예. 예, 저희들이 민주당의 이렇게 거침없는 이 탄핵 정국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치 공세다. 더 검사 망신 중이다. 엄포용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탄핵 청원은 예. 탄핵 절차하고 무관한 절차입니다. 지금 청원 절차는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로 회부돼서 청원 소위나 전체위에서 청문회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가결을 하면은 본회의로 올라가서 청원에 대해서 가결을 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탄핵이 발의된다거나 탄핵이 의결된다는 데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공세가 이루어지겠죠. 또 하나 검사 이 탄핵 절차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제적의원 3분의 1로 발의를 했는데 네. 법사위로 소관상임위원으로 조사하라고 국회법 130조에 의해서 회부를 시켰습니다. 이제까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절차가 엄중한 절차이기 때문에 네. 발의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을 하고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짧은 기간에 모든 절차를 끝내는 절차인데 법사위로 가서 탄핵에 대한 정당성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그 과정에서 망신 주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엄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어떤 이해득실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이 네. 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3분의 2 의결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8석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8명이 바꿔서 투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하고 있는 이 정국을 종합해 보면은 네. 이게 탄핵 정국은 의도적인 어떤 정치 공세이고 검찰에 대한 직권, 이 남용적인 알겠습니다. 그런 예. 정치 네. 공세다. 예, 다음 주제 들어가야 되니까 김민주 부대변인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약간만. 예.
얘기 안 할 했지 수가 없기 않습니까? 예,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물으시면 저희는 답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국민들께서 청원하시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국민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갈까요? 계속 예. 하면 예. 비슷할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주제 국민의힘 전당 얘기 예. 대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저 홍현선 위원장님께 여쭙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아직도 어대한 맞습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럼 좀 기류가 바뀌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예. 조금 미미한 변화의 징조는 보이고 있지만 이 어대안의 기조 속에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미미하다라는 표현 쓰셨네요. 아, 네. 예. 위원장님이 미미하다.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시면 왜냐면 같은 당이니까 좀 발언이 어려울 수 있을 아니 것 근데 같아요. 지금 뭐 최근에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최대한 뭐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을 좀 쬐서 네. 뭐 좀 조직을 동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돌아요. 그럼 좀 많이 기류가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김민주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그 저희 당도 비슷할 텐데 저희 당과 아마 국민의힘이 이 부분 비슷할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 당협위원장이죠. 저희는 지역위원장이고 예. 공식적으로는 중립 의무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들은 당협위원장은 움직일 수가 없는 공식적으로, 거잖아요. 예. 예.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예전에 아, 이제 예. 버스 타고 올라올 때 위원장이 1번 하면은 그 버스 안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1번 찍고 네. 지역 당협위의 그 권리 당원들도 1번 하면 딱 그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옛날 전당대회는 무조건 저 당협위원장을 잡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최근에 경향들은 많이 틀려졌죠. 전 그 파열음이 시작이 이준석 전 당대표 당선될 때부터 바뀌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어대한이 좀 유력하고 저는 오히려 한 번의 결선 없이 한 번의 그 완샷으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절반 이상이 높아지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 예측하고 있습니다. 요거 아까 방금 이제 뭐 위원장 그 당협위원장 뭐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그 최근에 그 한동훈 후보를 돕는 뭐 17명의 의원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직접 뛰는 게 아니라 보좌진들이 가서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럼 불법이겠네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죠. 모든 전당대회가 원래는 민주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 국민의힘도 암암리에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뭐 힘들어지죠. 예. 뭐 외람되지만 지금 뭐 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민주당에. 전당대회 뭐 이렇게 무슨 공수 네, 사건. 네. 그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분노하고 올바르지 않죠. 그죠. 예. 잘못된 겁니다. 예. 잘못된 거는 분명히 반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여야 그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었죠. 예. 예. 그 돈봉투 문제를 살짝 양비론적 시각에서 이렇게 물타기 하는 것 같아서 좀 듣기가 민망스러운데요. 네. 뭐 저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늘공을 하다가 이제 정치인으로 전환한 1년도 채 안 됐는데 예. 그래서 내막에 깊이 있는 얘기를 뭐 속속들이 말할 수는 없지만 예. 뭐 적어도 큰 위법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다고 보기는 힘들고 예. 저는 뭐 현역 의원 17명이 돕는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뭐 심정적으로나 모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 네네. 그것이 사실관계도 지금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저희 위법적인 요인이 전당대회에서 만연돼 있다라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알겠습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내부적으로는 누가 누구 지지하는지 다 아는 거죠? 이거를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신다는 네. 거죠? 예. 지금 저는 입장을 정하지 않고 유보적인 분들도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저기 지금 왜냐하면은 어대한 분위기는 맞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판단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보아가면서 상황을 지켜가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신중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예. 있다고 봅니다. 홍여성 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면 제가 안 말하는 된다잖아.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하면 안 된다잖아. 보좌진을 캠프에 파견한다는 거는 예. 매우 적극적인 아. 지지입니다. 아, 왜냐하면 예. 그 보좌진을 파견하면은 비용 문제에서도 굉장히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네. 여러 선거를 치러봤던 사람들이잖아요. 보좌진은. 예. 그러니까 금방 그 전당대 아. 진용을 세팅할 수가 있죠. 아. 예. 아, 그런데 이제 17명 중에 이제 그 뭐 비례 의원들이 많고, 그러니까 한동훈 그 후보의 네.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 뭔또 어떤 그 구도 면에서 그러니까 당내 세력을 끌어내는 데서는 좀 많이 미흡하다.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뭐 공감을 하시는 거죠. 공감합니다. 지금 소위 러닝메이트로 예. 이렇게 말씀하신 예. 분들이 다 정치 연륜이 깊지 않고 네. 또 좀 우리 인전 그 국민의힘의 어떤 정통에 계신 오랫동안 선수가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눈에 띄지 않고 네, 뭐 새로운 언급되지 얼굴들이 않는, 많죠. 새로운 예. 얼굴 그런 측면에서 네. 지금 뭐 그런 사회자의 예. 말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김민주 부대변인님, 그럼 조직 동원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한동훈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1차, 2차 경선 안 가고 1차에 그 승패 결정난다. 이건 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인데 민주당의 분위기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는 여의도의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의 정치 리더들이 이끄는 방향으로 민심과 당심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당원 수가 100만이 넘게 되면 청원도 마찬가지지만 100만 숫자가 되면은 이거는 어떤 한두 명의 그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큰 대세나 아니면은 집단 지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그 민주당보다 더 전당대회가 더 그 반영이 더 많았던 것이 국민의힘이에요. 그다음에 지난 전당대회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배력이 약화된 건 분명하거든요. 네. 20% 지지율의 대통령을 저 당원들이 뭐 이렇게 적극 지지하거나 따른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다면은 아마 지금의 어대한 분위기는 단순히 조직적인 뭐 이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해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예, 말씀하세요. 아니 뭐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사실 뭐 8분 만에 후원 계좌 다 채워져도 이것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예. 거잖아요. 예. 아니 저 후원 계좌 8분 만에 채워진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었겠어요? 예. 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뭐 당원들이었겠죠. 근데 8분 만에 어마어마한 숫자로 채웠다는 거는 그만큼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수 진영의 위기감을 그분들도 갖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조직 동원에 의해서 당내 경선, 뭐 당대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것과는 달린 바뀌었죠. 새로운 뉴 노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건 여야 이렇게 보시는 진보 거예요. 보수를 떠나서 네. 정치 현상, 정치의 변화라고 봅니다. 사실 뭐 예. 팬덤 정치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일환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닌가요? 네, 홍효선 홍 의원님. 의원님. 예. 우리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예. 저희 당은 이 시점에 정말 이번에 총선에서 완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당 대표는 선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2년 동안 선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임무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당 대표입니다. 우선 예. 지금 당이 쇄신을 이끌어 가야 되는 지금 당 안에서의 어떤 기능적인 어떤 많이 저기가 있습니다. 장애가 예.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제고시키는 당을 혁신해 나가는 혁신적인 리더십도 필요하고 네. 지금 대여 공세가 야당의 대여 공세가 정말 심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투력 있는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네. 또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연한 리더십 이런 당대표가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당원들이 더 똑똑해야 합니다. 예. 더 저질합니다. 네. 아니 그 지금 뭐 2위가 누가 될지 이것도 좀 관건이긴 해요. 저 김민주 부대변인님 2위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남의 당이지만. 아무래도
원하는 대로 아, 그래요? 원하는 되시지 않을까. 본인의 전략이 그거잖아요. 2등을 원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결선 투표 결선에서 간다. 뒤집겠다라는 게 그분 전략이신 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경원 후보가 아무래도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될 텐데 뭐 김민주 부대변인님은 그때 개인적으로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나경원 후보의 어떤 스탠스 예. 예,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두려워하는 거는 혹시나 이거 되게 큰 차이로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하실 텐데 지금 새가 붙는 모양을 보면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결국 그 전당대회 결선까지 가서 원희룡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포기? 투표를 뭐 그럴 것이냐. 근데 아마 나경원 대표 지난번에도 본인이 이제 연판장에서 후퇴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전 개인적으로 더 높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원희룡 그 지사를 전 장관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좀. 나원 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홍 위원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잘 모르고요. 이거는 이게 지금 누구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물과 같은 이 저기에서 이 정치판에서 더더욱이 이 전당대회 이 과정에서 누가 그 함부로 예측을 하겠습니까? 네. 제가 또 당협위원장으로서 이건 예측은 또 저의 의사도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 그렇죠. 부분만큼은 제가 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추측이니까 요건 일단 넘어가고요. 요 가볍게 요거 하나 다루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런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김건희 여사가 여당 대표 되지 않는 한 만족하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볼까요? 어떻게 뭐라고 이거 얘기해야 돼요? 참 이 말씀에 예. 이 뜻은 알겠는데 이게 논평할 가치가 있나? 저는 너무나 저열하다고 그 인신 공격성을 담은 정치 공세다. 네. 우리 지금 이 말 속에는 김건희 여사 아니면 당 대표가 아니다라는 말.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수직적 당정 관계가 누가 되든지 예. 해소 못할 것이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런 함의가 돼 있지만 지금 제가 대통령 부부를 비유를 해서 한다는 네. 부분들이 네네. 너무나 다의적으로 그 부분은 아주 굉장히 건설적인 해석이지만은 이거는 약간 시니컬한 부분과 그쵸. 네. 이 우리 지금 두 부부 관계에 대한 어떤 시중의 평가를 뭐 담는 듯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네. 전 당대표로서 이렇게 비유로서 또 이게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거든요. 이런 표현을 한다는 네. 것으로서는 예.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를 전 할 당 수- 대표였던 사람인데 예. 저 위원장님 저 같은 화성에서 이준석 의원 자주 봐셔야 될 텐데 세게 얘기하시네요. 예. 뭐 저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라는 표현이 딱 들더라고요. 네. 왠지 모르게. 그래서 아마 본인이 당 대표에서 쫓겨날 때 그 수모가 엄청나게 한이 된 것 같아요. 이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뭐 이렇게 센 발언이 강성 발언하죠.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뭐 말씀드렸듯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꼼꼼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저 김건희 여사께서 당대표가 되면 정말 대등한 당정 관계는 확실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오히려 당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갖고 전국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이 얘기는 요 정도 정리하죠. 저도 말을 조심해야 돼서 그냥 여기서 이 얘기 끝낼게요. 말리는 시누이가 여기 계셨다. 요 주제 마지막으로 예. 하나 좀 다뤄볼까요? 네, 간단하게 하나 다루면 될것 민주당 같습니다. 얘기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요즘 민주당에서 줄 탄핵 뭐 얘기 좀 나오고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탄핵은 안 됐지만 뭐 미리 사퇴를 해서 예.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사 4명 또 이제 탄핵 절차 돌입했고 이 민주당이 노리는 게 뭡니까? 김민주 부대변인이 노린다는 표현보다도 왜 검사 4명을 이번에 그 탄핵은 아니고 이제 탄핵을 이제 심사하는 예. 예. 뜻인데
왜 그래야 되냐를 보면 검찰총장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어느 공무원 집단이 국민의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법적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겁박을 주면서 항의한다는 게 오로지 검찰뿐이잖아요. 네, 검찰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검사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기소되는 퍼센트가 놀라실 거예요. 0.1%예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조사 수사도 처벌도 받지 않고 심지어는 그 김건희 여사를 한 번도 소환하지 못했던 정치검사, 부패검사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 영화롭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영화 더킹 아시잖아요. 예. 더킹이 그냥 단순히 영화일 것이냐. 진짜 그렇게 살아올 것이냐. 이분들 탄핵 사유를 보면은요.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진짜 어이없는 심지어는 뭐 예? 민원실에서 네. 예.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대변 보시다가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아무 문제도 없이 다른 공무원이 그런 일을 벌였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일단은 너무 그래도 할 일인가. 공교롭게 이 검사 4명 중에 3명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홍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번에 검사 탄핵을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용 탄핵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의 무수보리가 왜 민주당을 상대로 한 검사들에게 엄준하는 정치 제1당의 야당을 상대로 한 권력에 도전한 사람만이 무소불위가 되고 검사가 수천 명 이 다른 검사들은 무소불위가 아닌지에 네.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답변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더킹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더킹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 보좌관이라는 TV 드라마 있었죠. 예. 그거 보고 전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 뭐 그거는 드라마, 현실과 너무가 괴리가 돼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킹의 그런 검사와 비교되는 이런 저기를 비유를 한다는 거는 검찰 집단이 지금 너무 네. 비하적으로 하지 않았나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지금 원하는 대로 이재명 방탄용이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검사들의 자존심과 네. 자긍심을 무지 무너뜨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여기 알겠습니다. 뭐 예, 한 말씀만 더 반론 해주세요. 1분 정도. 네, 예. 1분. 예. 그 검사 4명의 탄핵 사유는 그 국회 그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충분히 네, 보실 수가 국민들께서 있죠. 예. 보시고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요.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검사들의 위법 행위,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면 탄핵 소추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보고요. 검사도 대한민국 공무원의 하나의 직책 예. 직군입니다. 네네. 헌법에 따른 탄핵 소추 국회에 대한 권한에 따른 조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검사를 할지라도.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 저희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여야만만 함께했고요. 우리 홍 의원님 뭐 괜찮으셨나요? 함께 한 시간. 너무 사회자 두 분과 네. 김민주 맞은편에 계신 김민주 마지막은 부대변인께서 화기애애하게. 따뜻하게 해주셔갖고 네네. 그냥 잘 마친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함께하겠습니다. 여야만만 김민주 전 부대변인 그리고 홍영선 위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